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K방산에 외국 업체들의 전략적 제휴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수함 개발과 함정 건조, MRO 사업, 유무인 복합 체계 협력 등 분야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호주의 핵심 자원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호주의 풍부한 자원을 토대로 가공 기술을 집중 연구해 글로벌 탑티어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1분기 해외 주식 수익률 약세에도 국내 주식이 약 5%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기금 수익률 방어에 기여했습니다. 국민연금의 1분기 수익률은 0.87%에 그쳤지만 수익금은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자 일시 면제로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이 중동 4개국을 무비자 대상국에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일방주의에 대응하는 다자주의 철학을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빠르게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오예진입니다. 어제 급등했던 코스피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700선을 내어줬는데요. 다시금 불거진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코스닥 역시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 2차 전지주는 밀렸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힘입어서 바이오주의 주가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상반된 시장이었지만 오늘장 마무리와 함께 내일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봐야겠죠? 오늘 방송에서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될지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오늘 방송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분석 먼저 간략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고 또 다시금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효력이 되살아난 악재에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조정이 단기적일 거라고 보실지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실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쉬어갔죠. 네. 예, 월말을 맞이해서 지수를 좀 올리기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지수에 대한 상승세가 워낙 좋았던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 MSCI 리밸런싱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동안에는 SK하이닉스가 뭔가 롱 쪽에 포지션을 좀 구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지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만 이제 앞서서 앵커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수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83%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코스피 대비해서 좀 저조한 수익률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낙폭 역시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낮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의 하락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게 무슨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뭐 호떡 뒤집듯이 이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제와 다르고 오늘이 좀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다들 아셨겠지만 전일 미국이죠.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한 제동을 걸었으나 항소법원은 이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한 이 항소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다시 한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지금 시장이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현대기아차 드디어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에 대한 저평가 국면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드디어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그 어제의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상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뭐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우리 상한가 로켓배송의 시청자분들뿐만 아니고 오전에 딱 눈을 떠서 아침에 눈을 떠서 시장에 다 참여하고 있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다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동시간대에 열리는 아시아 증시가 다 빠졌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도 1% 이상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앞서 이제 언급드렸듯이 0.86%로 하락 마감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외국인들, 기관들 오늘 특별하게 움직이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 6천억가량 순매도가 지금 진행이 됐었던 그런 상황들이고요. 다만 뭐 6천억이 좀 매도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뭐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를 뭐 셀코리아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5월 한 달 동안의 모든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일시적으로 좀 나왔던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런 수급들이었기 때문에 지수 대비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는 상당히 좀 견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의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1조가 넘는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6천억가량 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했던 자금들을 우리 개인들이 싹 다 받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뭐 개인들의 매매 패턴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 주가 끝났죠? 이번 주가 끝나게 되면 이제 5월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들인데 이제 6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원포인트 기법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시황을 전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개별적인 종목군들이죠.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특히 여전히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다수의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엔터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차익성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검찰의 압수수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어제 급등을 했었던 SM 같은 경우도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뭐 요거죠, 여러분들. 뭐 신정부 출범이라는 빅 이벤트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상승세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태양광과 풍력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에 좀 짓눌렸었던 그런 상황들과는 좀 반대로 그나마 이제 플러스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또 하나 이제 장중에 나왔던 이슈가 이제 스페이스X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승인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우주 관련 종목군들, 그렇죠? 우주항공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그와 더불어서 이제 통신 장비, 오랜만에 5G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좀 붙었던 것 같습니다. KMW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마감이 됐죠. 참 이제 5G를 아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그동안에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성장성들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하락세가 줄곧 이어졌던 섹터였는데 뭐 오늘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낙폭과대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도 포착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원달러 환율 부분들은 일단은 오늘은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뭐 원화에 대한 가치 부분들의 좀 변동성으로 인해서 뭐 시장이 좀 불안하게 움직인다거나 뭐 이런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1,380원대에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하 진행이 됐죠. 금리 인하 진행이 됐는데 여기 안에 속해 있는 위원분들의 다수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국내 증시는 유동성에 있어서는 그래도 해볼 만한 그러한 증시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국내 지수 차트 점검 한번 해보면서 주요 종목군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자에 대한 캔들만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5월달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이 정도면은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다.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다. 과연 시장에서는 이 열기를 어떻게 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동시에 맞이하면서 50일 전, 20일선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급등하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캔들 범위 안에서에 대한 저가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지금 스토캐스틱을 안 걸어놨거든요. 아마 저와 함께 같이 호흡을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 변동성 지표를 한번 설정을 해보십시오. 거의 같은 값을 낼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스토캐스틱이 또 상단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캔들과 5일선의 이격 자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자에 대한 음봉만을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빠질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좀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연 우리가 어제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월봉 보면서. 자, 이 월봉 보시게 되면은 지금 코스피의 월봉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2021년도의 고점과 2024년도의 고점을 쭉 이어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5월 달의 지표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들. 4월 달, 5월 달 이어져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월봉의 마무리는 상당히 좀 잘 이루어졌다. 그럼 6월 달에 과연 우리나라 증시,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신정부 들어서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떠한 형태로 반영이 될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을 해보시게 되면 기존보다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의 저항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인을 맞고 떨어진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기대감들은 살아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뭐 코스닥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닥 빨리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캔들 범위 안에서 양봉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바이오 종목군들이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와 더불어서 앞서 언급드렸듯이 금통위 그리고 이 금통위 위원들의 발언 자체가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거의 대부분이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성장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성장주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죠, 여러분들? 지금 하나의 틀 자체가 뭘로 잡혀 있습니까? 저피별 쪽으로 잡혀 있잖아요. 상법개정.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융주. 우리 그동안에 금융주 안 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4월 달하고 5월 달은 어때요, 여러분들? 조용히 거의 레간자처럼 움직였던 섹터입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지주사 관련 종목군들. 쉽게 말씀드려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낮아져 있는 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코스피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죠, 여러분들? 성장주 포지션들, 특히 바이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시는 2차전지. 내러티브 좋아지고 있잖아요. 뭐죠, 여러분들? 테슬라 일론 머스크. 지금 우리 언론들만 봐서 그렇지 지금 미국 언론들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와 이 일론 머스크의 그동안에 불편했던 동거기관들, 그죠? 불편했던 동행기관들 자체가 조금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생각해 한번 보시게 되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수록 테슬라의 주가는 반등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가속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차전지의 또 다른 하나의 뭐 훈풍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어찌됐든 CEO가 정부 일, 도지 일을 하면서 약간 좀 멀어졌었던 사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가까워지는 그런 또 계기를 만들어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대감들도 살아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뭐죠? 6월 12일이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로보택시 나오잖아요. 또 요거에 대한 기대감들. 뭐 어찌됐든 뭐 자율주행 차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또 다른 기대감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전기차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뭐 추가적인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되어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하락했던 폭 자체가 워낙 컸었고 또 여러분들 6월 중순 정도 되게 되면 또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실적 신입니다. 또 실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스트릿 컨센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실적에 억눌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또 2차전지에 대한 뭔가 이 고민이 생기겠죠. 1분기에는 어찌됐든 AMPC를 가지고 우리가 실적을 잘 만들어냈는데 바닥을 찍었는데 어찌됐든 수출입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내러티브도 그나마 좋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시장 자체가 6월 달에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4월 달, 5월 달 동안에 지수가 많이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올라가는데 좀 제한적일 거고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 선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초점으로 좀 보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오늘자의 음봉 자체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는 뭐냐? 5월 달 할 만큼 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 이제 월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자, 월이 바뀌어요, 월이. 자, 월이 바뀌는데 월이 바뀌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뭐죠, 여러분들? 주간 일정.
체크하셔야죠. 자, 항상 5월달 마지막 주, 월의 마지막 주에는 제가 주간 일정과 더불어서 또 뭘 드린다? 월간 일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월간에 6월달에 굵직굵직한 이벤트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앞서서 제가 또 말씀드렸던 테슬라, 그죠? 예, 로보택시 일정이 6월 12일이고요. 그리고 6월 중에 또 뭐가 있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정말 실무진이 지난달에 만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6월 달을 우리가 세린메이를 되게 잘 버텼어요. 그죠? 5월 달 우리 시작할 때 기억을 해보시게 되면 세린메이가 아니고 뭐다 여러분들? 바이메이가 될 수 있다. 자, 5월 달은 기존의 5월 달은 조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달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2025년도의 5월 달은 어떻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 그럼 6월 달은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매크로 이벤트 자체가 해소가 될 수 있는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정 정말 잘 체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일정으로 인해서 종목이 뭐야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일정을 통해서 시장에서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정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요거 받아보시려면 밑에 나오는 노란톡 링크 찾으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물론 일부 종목군들은 신정부 기대감들로 인해서 움직였던 섹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신정부 딱 들어서게 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추경 편성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치는 30조까지 뻥튀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추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지금 산적해 있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부가 스탑돼 있었잖아요. 이 스탑돼 있는 정부를 다시 한번 또 정상화를 좀 시켜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도 이걸 알겠죠, 여러분들? 새롭게 들어오는 정부도 어떤 정부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정부도 알 겁니다. 아, 우리나라가 너무 전체적으로 이 국가가 좀 침체돼 있다. 분위기 자체가 침체돼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흥이잖아요, 흥. 그 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대기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정책 자료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아마 이번 주는 2개 정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일정표와 이 추경 관련된 차기 정부 수혜주 리포트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밑에 노란톡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주말 동안에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장의 포인트 짚어보고 왔습니다. 바로 어제 나왔던 소식이 오늘 180도 뒤집혔죠. 다시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는데요. 오늘 나온 이 음봉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아도 좋겠다는 전문가님의 분석, 투자 판단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흐름 따라가 보기 위해선 주간 일정 정리가 필수적일 텐데요. 혼자 정리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보기 쉽게 정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중에 참여하신다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의 인사이트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는 공간 준비해뒀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수익 랠리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지금부터는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 발굴해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종목 발굴해야죠. 예, 일단은 뭐 시장에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사실은 이번 주에 보시게 되면 뭐 증권주, 금융주, 보험주, 예,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지주사 관련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올라가는 아마 숨어 있었던 종목군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종목군들로 움직였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한 주를 딱 되돌아보게 되면 안 올라간 종목이 없을 정도로 다 올라왔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일부 테마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을 제외시키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소위 얘기되면 이제 가는 종목들만 좀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군들은 좀 소외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단순하게 내 종목이 가는 시장이 좋기는 한데요. 사실은 이 시야를 조금 더 길게 놓고 보게 되면 지수가 자리 잡는 게 되게 좋기는 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이번 주에 나는 금융주가 없었어. 뭐 나는 지주사가 없었어. 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으시지 않을까. 왜냐? 어찌됐든 또 희망을 품을 수 있고 6월에 대해서 시장의 메이저 수급들이 그래도 유입이 되고 있네. 라는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 6월 한 달을 좋은 그림으로 그려갈 수 있는 뭔가 힌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들을 5월 달 마지막 주에 봤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과연 6월은 어떠한 시장의 색깔을 보여줄까? 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서 제가 6월 시장 색깔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원포인트 기법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요거죠. 자, 그 이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뭘 볼까요, 여러분들? 수익률 봐셔야죠. 뭐 볼 것 이거 말고는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일단은 뭐 4월 달, 5월 달, 뭐 4월 달 제가 늘 첫 장에서 보여드리는 거지만 4월 달 초반에 여러분들 시장 많이 밀렸죠? 예, 항상 시장은 뭐다, 여러분들? 반대급부가 늘 있습니다. 시장이 빠지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막 밀리잖아요, 장중에. 근데 여기에서 또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뭐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논리가 길게 봐도 똑같이 나오고요. 좁게 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 하락할 때 제가 4월달 초반에 자 정책주들 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그 시기였고요. 뭐 이게 이제 4월달까지 진행이 됐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 마지막쯤 돼서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투트랙으로 가자. 왜? 관세는 풀릴 것이다. 스캇 베센트가 등장하는 순간, 등판하는 순간 이 관세는 점점 해결로 가고자 하는 스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그 시기가 바로 이제 4월달 마지막, 거의 후반기 들어서서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월달에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5월달에 매매를 되게 많이 했어요. 20종목이 넘게 수익을 달성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뭐 가장 뭐 이거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의미 있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눈에 띕니다. SOS랩 이런 것도 보였었고, 뭐 CS윈드 이런 종목군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바글로벌 이런 종목군들도 보였었고요. 뭐 태용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 태용 오늘 상당히 좋았죠, 여러분들. 주가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5월 27일 날 저희가 태용이라는 종목을 접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아마 태용을 오래 매매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실 거예요. 태용이 왜 저게 저렇게 움직이지? 근데 태용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쫙 뜯어보게 되면 기존에는 사실은 풍력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태용이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 SMR. 요게 붙었어요. 소위 얘기하게 되면 이제 SMR이 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인가요? 아마 오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뭐 여전히 똑같습니다. SMR에 대한 성장성들이 부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가격도 여전히 저렴하다라는 취지의 리포트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애널리스트 분께서. 나쁘지 않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5월달 한 달 동안에 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냈던 종목군들도 좀 있고, 뭐 제 기억 속에 좀 남는 종목군들도 있고, 좋은 타이밍에서 매매를 했던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아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들 하나하나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 항상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노란톡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항상 이 내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실시간으로 통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5월 26일 날 매매했던 종목이야 달바글로벌 오늘도 올라갔어요. 오늘 10%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한 15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했던 종목이 바로 달바글로벌이거든요. 오늘 올라갔어요. 다른 제닉을 제외시키고 나서 뚜렷하게 화장품 종목군들이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물론 전체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화장품 기업이 2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전장에는 전체적으로 좀 좋았던 그림들을 보여줬던 게 화장품 섹터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약간 좀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모습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을 저희가 신규 상장하는 날 바로 접근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11만 7천 원 부근 매수 주문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매수를 했던 종목.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여러분들? 요겁니다. 요거 그대로 보여드리죠, 여러분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시 1분에. 자, 장중에 눌렸네요. 또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11만 원대.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저희가 분할로 매도를 때림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재미있게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냈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분봉으로 보시는 건데 사실은 분봉의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 내가 왜 접근을 해야 되는 자리들이 나와요. 자, 이거 지금 당일 분봉입니다. 자, 신규 상장한 날 이날이고요. 이날입니다. 자, 그 뒤에 움직임들 쭉 이렇게 진행이 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1만 원대에서 딱 지지선 받으면서 직전 고점에서 이탈되지 않으면서 매매를 했던 그런 자리들이고 단기간에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고 제가 이 달바글로벌을 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냐면 5월 달 들어서 IPO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4월 달에 신규 상장했던 IPO 종목군들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십시오. 어때요? IPO는 기업의 성격, 기업이 어느 정도 내실을 갖춰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도 분명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게 무조건 1차적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게 무조건 1차적이긴 한데 여기서 더 시장에서 그와 비슷하게 보셔야 되는 게 그때 당시의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지수가 좋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새로운 얼굴에 관심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IPO 관련 종목군들 일제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거기서 조금 더 건강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두각이 훨씬 더 크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6월 달도 아마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을 텐데 시장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트레이딩 입장에서 여러분들 또 IPO 종목들을 또 공략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노란톡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종목들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OS랩. 이거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희 거의 뭐 상한가입니다. 자, 이 SOS랩은 여러분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자, 5월 달 15일에도 또 수익을 냈던 구간들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SOS랩 거의 뭐 최경영전문가의 주력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물론 오늘 좀 밀렸더라고요. 근데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기뻐요. 그 기쁜 내용들은 제가 잠시 후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OS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거 제가 4월 달 중순에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말씀 좀 드렸던 4월 제 기억으로는 16일이에요. 뭐 물론 이 PPT를만 넘겨보게 되면 나올 거예요, 자료. 근데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건너뛰고 4월 중순 때서부터 이 SOS랩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해드렸던 게 뭐냐면 주식은요, 여러분들 미리 움직이셔야 돼요. 그 미리 움직이신다는 게 뭐예요? 딱 눈에 들어오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6월이면 로보택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로보택시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까요? 아니면 로보택시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올라갈까요? 당연히 주가가 나오기 전에, 로보택시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한 성능, 그리고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 사용자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면 또 올라가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실망감이라든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너무 많이 올라서 주가에 대한 차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벤트가 형성이 될 때 주가가 막 움직이고 이 우리가 기대를 했던 이 소문이 뉴스가 되고 현실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빠진다. 자, 이 논리는 어떠한 종목을 해도 매매를 해도 똑같아요. 자, 실예로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 4월 달 초에 뭐 했어요? 아가방 컴퍼니 이 시간대에 코나이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4월 중순 넘어가면서 자, 테마주 이제 그만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매매해야지. 여기서 매매하시면 안 돼요.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올라오거든요. 이거 매매하려고 들어가시다 보면 터지는 경우들이 더 많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타이밍을 되게 잘 보셔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죠? 그리고 연속성들이 나와줘야 되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논리가 섹터하고 종목이 바뀌는 거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SOS랩 4월 중순서부터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도 말씀드리고 매매를 했던 내역들도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한 4번 매수한 것 같은데요? 5월달 한 달 동안에? 4월 마지막 주서부터 해가지고 4월 달에도 사실 저희가 매매를 했던 내역들이 있어요. 그것도 또 보여드리게 되면 한참 넘겨야 돼서 그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될 것 같아. 나에게 큰 수익을 줄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뭐다 여러분들? 비중을 투자시키는 거예요, 비중을. 비중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내가 100% 먹었어, 200% 아무 의미 없어요. 나 한 주 샀는데 100% 먹었어요. 이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나 내 자산에 50%를 투입을 시켰어. 근데 이 종목이 30%씩 수익이 나네? 그럼 내 계좌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15% 수익 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중을 늘려가지고 비중 투자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모멘텀들이 있는 것들은. 이거는 6월 달에도 아마 또 나올 거예요. 왜? 6월 달은 어떤 식으로든 뭡니까, 여러분들? 신정부 들어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애들이 있어요. 수혜를 받는 산업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가 올랐나요? 신재생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지주사, 금융주, 저PBR 관주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뭐예요, 여러분들?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군들 움직였잖아요. 그럼 다음 정부에서 또 뭘 할지를 몰라요. SMR 할까?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원전에 대한 강점이 있는 국가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그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원전 지을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들? 미국하고 유럽이 원전 지을 거야,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내러티브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데다가 또 비중을 투자할 수 있겠죠. 물론 최근에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좀 죽었잖아요. 일정 수준 눌릴 수는 있겠죠. 주가가 여러분들 모멘텀이 생겼다고 해서 쭉쭉쭉쭉쭉 매일 가는 거 아니거든요. 조정을 받아요. 한 번씩 브레이크 걸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운전해서 막 가시다 보면 도로가 막히잖아요. 그때 왜 계속 엑셀 밟고 있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중간에 신호도 바뀔 거고 앞차가 서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럼 그때마다 브레이크 밟아줘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주가도. 부담스럽게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SOS랩 저희가 5월 달에 상당히 트레이딩을 많이 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14,500원. 보이시죠, 여러분들? 10시 3분에. 자, 2차 매도 주문하겠습니다. 14,500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주가 갖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작년에 샀어요. 올해 1월 달에 샀어요. 주가 올라왔어요.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 우리 개인들의 자산은 한계가 있잖아요. 개인들의 자산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서 농담 많이 하죠.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여러분들 이병철입니까? 여러분들 조폐공사예요? 돈 계속 찍어낼 거예요? 나 이거 안 팔고 있는데 계속 가는 종목 있겠죠. 안 팔았는데 계속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래서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뭘 해야 된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뭘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뭘 하셔야 돼요? 계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계좌 관리를 잘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돈을 잘 버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1월 달에 샀어요, 2월 달에 샀어요, 3월 달에 샀어요. 이거 쭉 보여드리는 거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장중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말로 제가 좀 뭐 좋은 얘기만 늘 할 수는 없잖아요.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도 가끔가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실시간으로 참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밑에 보이시죠? 노란톡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아마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셔야 될 날들이 훨씬 많이 남아 있으시잖아요. 그때마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늘 우리 노란톡에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디어유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4월 25일 날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뭐 5월 달에 엔터주들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뭐 다 좋았어요, 여러분들. 엔터주 다 좋았습니다. 디어유 좋았죠. YG 좋았죠. SM 좋았죠. JYP 좋았죠. 다 좋았습니다. 하이브도 좋았죠. 하이브가 지금 약간 좀 노이즈가 생겨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6월 달에 하이브가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죠? 우리 앵커님이 BTS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BTS 완전체가 6월 달에 드디어 나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엔터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내러티브도 너무 좋았고 실적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JYP 이것마저도 시장에서는 되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JYP 여러분들 저와 함께 했던 내역들 제가 또 보여드렸죠? JYP 5월 15일입니다. 이날이죠, 여러분들. 671, 688. 잠깐만. 매도 날짜는 같은데 왜 가격이 왜 다른 거야? 고민 많이 하시겠죠. 뭡니까, 여러분들? 비중 투자한 거예요. 이날이 언제였냐? JYP를 우리가 같이 들어갔던 내역들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나오나요? 하도 매도를 많이 해서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언제일까요? 9시 39분입니다. JYP 엔터 67100 매수 주문만 툭 건드려놨죠? 자, 그 다음 또 있을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아, 요 내용이군요. 여기 있습니다. 68 매수 주문만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뭐냐? 이때가 매매 사인을 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실적 발표하기 전날이에요. 실적 발표하기 전날입니다. 근데 이거는 매매를 좀 많이 해보시거나 아니면 JYP 엔터에 대한 성격들을 좀 알고 계시게 되면 제가 왜 이런 매매를 했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JYP가 실적이 나올 때 이 4사 중에 제일 안 좋아요. 제일 안 좋습니다, 실적이. 그래서 이번에 엔터주들이 올라갈 때 JYP가 후발주로 지금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이 템포를 못 따라갔던 애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실적이 안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작년도 3분기,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걸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쭉 돼요.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면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반영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실적을 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작년도에도 한번 경험을 했었고 올해 1분기에도 경험을 했었고 이제 하는 거죠. 예, 작년에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제가 톡 들어갔던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이 종목에 대한 계속 히스토리가 좀 있으시면 되게 대응하기가 편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도 매매를 많이 하시다 보면 소위 얘기되면 이제 나하고 궁합이 맞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은 샀다 팔았다를 되게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시기별로. 그게 뭐 오늘 뭐 분봉에서 뭐 지점입니다. 아이고 저 사가지고 단타 먹었어요. 이게 아니고 전체 큰 그림들을 놓고 봤었을 때 대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적 시즌 때마다. 그런 종목군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종목 되게 잘해. 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JYP 엔터예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비중 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2번 정도 사주면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번 툭 던져주고 마지막으로 또 툭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죠? 물론 지금 75,000원인가 76,000원인가 그래요. 아, 이것도 이때까지 가져왔으면 수익률이 더 높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내일 더 좋은 종목이 보여. 내일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보여.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현금이 있으면 사겠죠. 근데 자산이 없잖아. 그럼 이런 거 수익 난 거 팔아가지고 다음 더 좋은 종목 사시면 됩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1월 달에 샀죠. 작년도 11월 달에 샀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샀어요. 주가 쭉 끌고 왔더니 100% 났네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거 활용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정말 그런 종목군들이 보이실 거예요. 아, 이 종목은 잠깐만 장기로 가지고 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종목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은 한두 종목 있겠죠. 내 포트에. 그런 것들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쭉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눌리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물량을 또 투입시켜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내가 컨트롤하면서 내 계좌를 관리를 하면서 가는 게 주식이지. 정년도 1월 달에 샀어요. 작년도 11월 달에 샀더니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게 수익률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월 달에는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로보티지를 우리가 5월 12일 날 소개를 시켜드리고 한 70% 이상 급등을 하긴 했어요. 네, 이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6월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잡힐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로보택시 이후에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이 어디서 나온다? 로봇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상황으로 놓고 봤었을 때 뭐죠, 여러분들?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지금 기조적으로 다 금리 인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들? 6월 달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이슈가 어떻게 돼요? 쭉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각국의 정부에서 부담스럽게 느낄 게 없어요. 소위 얘기하면 매크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이 동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수단이 동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성장주 위주의 포지션이 맞춰질 거예요. 거기에다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최근에 로봇 관련해가지고 뭐 잡혔죠? 로봇 협의회 잡혔죠. 그죠? 로봇 협의회 잡혔죠. 그죠? 여기 이제 드디어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연 각각의 산업별로 어떠한 내용들을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딱 들고 나가기 딱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뭐죠, 여러분들? 대선 선거 운동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AI하고 로봇하고 이런 내용들은 뭐다, 여러분들? 각 당의 후보들이 그냥 입에 달고 나오는 대명사가 될 거다. 대명사가 될 거다.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간다? 네, 다음 차기 정권에 뭐예요, 여러분들? 성장 스토리를 쓸 수 있는 내용들로 갈 거예요. 그게 뭐냐? 첨단 산업 이런 내용들로 가겠죠. 첨단 산업. 그럼 첨단 산업 할 게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양자하겠어요? 국가에서? 자, 우리 양자 컴퓨터 하자. 이거 안 해요.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글로벌 스탠다드 빠지는 애들 있죠. 자율주행. 그다음 뭐예요? 로봇이라고요. 이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로봇주들이 약간 저는 쉬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6월 달에 과연 이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격에 대한 조정을 마무리하고 턴 오버를 시킬 때 과연 그 하부에 걸려있는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게 되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6월 달 한 달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5월 달에 대한 전체적인 수익률, 우리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과 어떻게 트레이딩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씩 다 해드렸고, 그와 연관해가지고 6월 달에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되는 이야기들까지 덧붙여서 해드렸으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5월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한 달의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이번 주였습니다. 6월 달에는 시장 색깔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는 조금 전 전문가님의 강의에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간 일정 정리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참여 가능하신지 방법은 지금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저희 방송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이 포착될지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제2의 SOS랩 같은 종목들 예, 예. 많이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금 종목 늘 어려워요. 사실은 또 오늘 5월 말이잖아요. 맞아요. 네, 마지막 거래에 또 로켓 배송 6월 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뭐 금요일 날 말씀드리는 종목이 이게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성격이 바뀌잖아요. 한 주가 또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를 다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종목이라서 늘 부담스러운 게 금요일이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켓 배송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볼 내용들은 아니고요. 약간은 좀 롱텀으로 좀 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에요. 원전 관련 종목이죠.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요번 지난주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진이라는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진이라는 종목. 우진이라는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그래 나름 괜찮았던 퍼포먼스로 좀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근데 뭐 우진이 잘 나가지고 주가 올라간 건 아니고요. 예, 원전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같은 안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특별하게 정말 아닌 상황이면 안 가겠지만 항상 이제 이 동네가 좋으면 그 동네의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기술도 이 종목만큼은 그래도 원전 섹터가 강할 때 한번 같이 보셔도 나쁘지 않다. 뭐 물론 원탑은 두산 에너빌리티, BHI 뭐 이런 종목이겠죠. 그 다음에 뭐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산업 뭐 이런 종목군들이 아마 많이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원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건설주였던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빼고 나서 뭐 나는 좀 중소형 종목군들을 좀 찾아볼 거야라고 하시게 되면 우진과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같이 보셔도 뭐 충분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원자력, SOC, 방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에 가장 핫한 사업들을 다 해요. 자, 인프라 하고 있죠. 방산도 하고 있네. 거기다가 또 원자력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 구성을 보시게 되면 원자력 35%, SOC 25%, 방산 35% 부분입니다. 근데 원자력에서는 뭘 하고 있냐? 바로 제어 장비예요. 앞서 언급드렸던 우진은 뭐다? 뭐 여러분들? 센서였잖아요, 센서. 계측기 센서. 그죠? 근데 얘는 계측인데 제어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장비를 하고 있어요.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들. 원전 사고 터지면 이거 수습도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공을 할 때 건설사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 그죠? 핵심 기기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우르기술이다. 이 밑에 보이시죠?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런 것들이 원전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해외 쪽에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신정부 딱 들어서게 되면 물론 뭐 어떠한 에너지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산업을 제외시키고 나서 팀 코리아, 팀 USA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중소형 기업, 우리기술 한번 좀 잘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우리기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원전 관련주인 우리기술이었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께 직접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최영동의 원포인트 시황,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 들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 배워보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로켓 배송 종목은 우리기술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